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뒤에 바다가 잘 보이시나요? 바다 보시면서 또 힐링도 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보택시의 출시가 이제 6월 12일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말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일론의 생일이 6월 28일이어서 뭐 생일에 꼭 맞추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굳이 안 맞출 이유는 또 없으니까 6월 28일 날 로보택시가 런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테슬라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아닌 것 같지만은 6월 12일로 날짜가 잡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6월 말까지는 시간이 여전히 지금 기준으로는 꽤 많이 남아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6월 12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고, 오늘 이제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오늘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심리도 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로보택시에서 6월 10일로 잡혔다는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로보택시 행사인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는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말씀 먼저 드릴게요. 뭐 매도 먼저 맞으라고. 자, 첫 번째로 해킹 이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야, 지금 테슬라가 어떤 회사인데 해킹을 당할 정도밖에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쓸데없는 걱정을 또 하냐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2022년도 1월 25일 날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런 일이 있었나 하실 것 같은데요. 19살의 젊은이가 테슬라를 해킹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델 3와 모델 Y의 자동차 25대의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오너분들이 열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25대가 열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뒤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해킹을 한 건 맞는데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해킹에 대한, 이 사이버 보안이 워낙 중요한데 해킹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해킹을 차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시험을 해봤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쁜 뜻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슬라의 해킹 차단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해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보안 시스템 자체가 뚫렸던 겁니다. 아니, 오너가 오픈 도어를 하지도 않았는데, 도어 오픈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강의 해커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일이 희박하겠지만은, 워낙 테슬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또 이제 세력들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2022년도 1월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볼 때 워낙 사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회사잖아요.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회사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대소사를 겪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해커의 출현인데,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 테슬라 자체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남기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킹 이슈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아주 희박하지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야, 이게 생각보다 별론 것 같아. 로보택시를 이용을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낮은 만족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 이 로보택시가 정확하게 와주질 않아. 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가 한 100m를 걸어갔어. 아마 리뷰들이 많이 달릴 거잖아요.
그 리뷰들을 보면서 아마 시장이 로보택시가 실질적으로 안전하긴 하겠지만은 이게 상품화가 돼서 실용화가 되는 단계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는지를 관심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객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아주 즐겨보는 미국에서 우버 운전사를 하시면서 FSD 영상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분께서 석 달 동안에 승객들을 많이 이제 모셔봤잖아요. 근데 로보택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고객은 석 달 동안 자신이 이제 승객들을 맞이했는데 딱 한 명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 커뮤니티 있잖아요. 근데 로보택시에 대한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르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 물론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슈화가 돼가지고 오스틴에 사는 사람들은 좀 관심 있게 훨씬 더 다른 도시들보다 인지도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게 호출 이야기에 폭주를 해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용객 수가 현저하게 적었다. 그래서 막 시간이 촘촘하게 예약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시간대도 있다. 이럴 경우에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소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V14 버전이 로보택시에 탑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V13.2.8인데 한동안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이 V13 버전이. 그것은 V14로 바로 가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통 테슬라가 V12부터 V13, V13에서도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예전에 문제가 없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아마 그것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바로 잡아나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고 그것이 보완이 됐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아마 처음에 로보택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을 때 그 이슈가 나오면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그 이외에도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요것이 이제 크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느냐, 최상의 시나리오 역시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테슬라의 미국 오스틴의 로보택시에서의 가장 큰 역할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글로벌 레퍼런스를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테슬라가 미국에서만 로보택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중국, 나중에는 인도까지 다양한 국가, 유럽연합은 물론이고요. 그런 국가에도 로보택시 사업을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비했었을 때 이번에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이고, 이게 첫 인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다른 이 로보택시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실무진에서는 초미의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번 로보택시 행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난다. 이게 기술력부터 해서 고객의 편의성, 상품화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인식을 준다고 한다면은 로보택시 행사가 얼마 시행이 되기도 전에 좋은 소식들이, 중국에서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승인권이 떨어진다든지, 유럽연합에서도 마찬가지, 당연히 이제 FSD에 대한 승인 허가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매출의 어떤 볼륨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이제 나중에 확장이 됐었을 때에 나오는 어떤 그런 EPS의 기여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는 글로벌 레퍼런스를 이번에 쌓아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훌륭하게 이제 글로벌로 확산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로보택시에 대한 호출 이야기 폭증을 한다든지, 와, 이거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다. 그래서 실제로 상품을 출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이거 다음에 또 사먹을게요. 다음에 또 이용을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를 이용을 한 고객들이, 이거 다음에 무조건 다시 이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꼭 추천을 해가지고 한번 타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리뷰들이 많이 달리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V14 버전은 여전히 V13 버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초기에 있었던 시행착오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다 주겠다. 이제 마케팅적인 싸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FSD 라이센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검토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무 단계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들 보고 드리기에는 아직 뭔가 나와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로보택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회사들이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충분히 윗선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한번 다른 회사들도 줄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선제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FSD 라이센싱 계약이 나오는 시나리오. 자, 그리고 우리가 로보택시 사업을 보면은 단순하게 고객들을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으로의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로보택시 보니까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을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로보택시를 이용해도 되겠다. 그래서 물류회사라든지 유통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테슬라와 뭐 MOU라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그런 파트너십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로보택시 사업이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EPS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EPS보다는 사업의 확장성, 이게 진짜 글로벌하게 옵티머스 급으로 이게 사업이 다각화가 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이것을 이번에 로보택시를 처음으로 출시를 하면서 실현할 수 있다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미래는 너무나 밝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긍정적인 날들이 우리 전 세계에 로보택시가 확산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오랜만에 밖에서 한번 찍어 봤는데요. 힐링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